네, 조금 전에 음향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정비해서 깨끗한 음향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안에서 반도체가 사라지자 그 공백을 2차 전지냐 아니면 펩트론을 필두로 바이오냐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안에서 팩트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거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유창희 본부장, 이재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오늘 살펴볼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애에 마치고 아주 뜨거운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펩트론의 공시인데요. 이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눈에 띄었죠. 누구냐? 바로 미국의 일라이 릴리입니다. 우리가 비만 당뇨 치료제 이야기하면 매번 거론되는 게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죠. 이 빅팜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기술은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위해서 펼쳐집니다.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에게 비독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어제 딱 이 공시가 나오고 텔레그램에는 요 짤이 하나 돌았습니다. 내일 재밌겠네요. 펩트론 팝콘 각인가? 그랬는데 실제로 팝콘 각 소식이 나왔죠. 오늘 개장하자마자 주가는 고공행진했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엄민용 애널리스트는요. 릴리다.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오늘 발간했고요. 이번에 릴리가 보유 중인 약물들이 적용되는 연구로 다품목 1개월 지속형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양사 모두에게 굉장히 잠재력이 큰 공동 연구가 개시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기술이 이전이 아닌 평가 계약을 한 것이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현재 펩트론의 주가는 어떨까요? 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상한가가 풀려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28%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죠. 일단 이번 계약에 대해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장이 마치고 나서 이제 공시가 올라왔고 많은 분들이 시간 외에서부터 좀 기대를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 왜 기술 이전이 아닌 평가 계약이냐, 일라이 릴리와 그래서 얼마 정도의 규모를 맺은 것이냐 그 속내를 좀 파헤쳐 볼까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아마 기술 이전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기술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살짝 실망하는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단일가의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피드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기술 계약 평가에서 정상적이거나 양사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상업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2025년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기술 평가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표출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초기 계약금이라든지 기술 평가에 대한 비용들을 지불을 받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더 시차를 두고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현재도 거의 30%대 상승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데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또 부정적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기업도 아니고 네.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빅파마입니다. 그 회사에서 펩트론의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의 어떤 뉴스 플로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내용을 우리가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그래도 추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좀 기술력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테오젠도 테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요 머크사와 비독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독점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엄청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그리고 주가에 대한 메리트들이 부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기술 계약 평가 계약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성장성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시장이 성공한다면 정말 계약하기, 그러니까
계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궁무진한 규모를 갖고 있어서 시장 규모 등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보고 가야겠는데 하지만 일라릴리가 팩트론을 놓칠까 봐 우선권을 가져가기 위한 계약금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평가 계약을 한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결과는 필요한데 네. 인상에 대한 결과는 나와야 하는데 네. 그렇다고 뒤늦게 했다가 누군가에게 뺏길까 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가 예전처럼 어떤 먼저 특허를 먼저 수출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약간 전략적 제휴, 그러면서 공동 개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특허 수출했다가 별 효과 없으니까 반납했을 때 어떤 타격이 더 크다 보니까 그렇죠. 반환하는 경우요. 네, 반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뭐 반환을 하나 중간에 연구 같이 공동 개발하다가 포기를 하나 똑같은데 굳이 초반부터 뭐 돈을 더 많이 받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임상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서로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공동 개발을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고 저는 임상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계약을 들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계약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펩트론의 기술력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됐다는 걸 본다라면 참 이게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 정말 주가가 잘 가다가 주가가 꺾였잖아요. 꺾였었는데 오늘 딱 유상증자 권리락 딱 발생 효력 나오면서 또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뭐 믿고 투자하신 주주분들은 그야말로 격포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62,000원 수준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증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훼손되기 전의 가격은 8만 원 부근까지도 네. 올라갔었습니다. 최근에 8만 5천 원 선에 50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가도 어떻게 보면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도 네.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홀딩하는 게 좋은 전략일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은 홀딩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차트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오늘 이제 유상증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5천 원 왔다는 얘기는 거의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받은 물량 금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면 딱 매수가 언저리거나 약간 손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앞에 매물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라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펩트론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는 끌고 가는 게 홀딩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일 것 같다. 매도 타이밍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님의 생각도 궁금한데 이제 위복비가 국내 시장에 들어왔잖아요. 위복비. 네, 예. 가격도 책정이 됐습니다. 당시 이걸 세론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비만 당뇨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와주면서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론 없이 혹은 세론이 있더라도 매수 기회로 다시 이를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네. 이제 비만 쪽까지 포함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견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약간의 체질 개선이 됐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과거에는 무언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밀리는 그러니까 세론 뉴스로 작용했었던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을 이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정 수준의 조정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우상향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추격해서 들어갈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눌림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소량으로 따라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지금 비만 당뇨 쪽에 대해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는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요 회사의 그 R&D 인력이 네. 3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한미약품 같은 전통적인 제약사 같은 경우는
이 연구 R&D 개발 인력이 500명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선 테크 기업들,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추후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올라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 당뇨 쪽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난 조금만 안정적인 종목군들, 뭐 비만 당뇨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오늘도 보니까 녹십자 같은 기업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통제약 쪽으로 조금 더 워낙 업력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인구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인력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믿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오늘 펩트론이 상한가 가면 분명히 후발주라던가 후후발주도 급등 20% 넘는 상승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즉슨 지금은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것만 나는 그냥 골라 산다라는 패턴으로 봐도 괜찮을지요. 네, 일단 뭐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좀 강해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빅파마들이 이 비만 당뇨 쪽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순전히 테마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 흐름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도 이제 제가 전통적인 제약사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서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결과치가 내년 상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이 R&D 인력뿐만 아니라 개발 쪽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바이오테크 기업들보다 5배에서 7배 정도가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만 당뇨 쪽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변동성이 난 어렵다라고 한다면 대형 제약사들 여전히 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한미약품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펩타론과 함께 좀 주목받을 수 있었던 비만 당뇨 그 주요 테마주들은요 상승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벤티지를 볼까요? 오늘 3% 상승으로 시작해서 12%의 급등까지 보여줬는데 오전장에만 반짝이었고요. 현재는 2.7%가량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도요.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오늘은 펩티론 필두로 굵직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만 매기가 쏠리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제약바이오와 함께 꼭 체크해야 되는 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텔레그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와 발표치 추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통해 보실 수 있죠. 여기서 갑자기 꺾여버리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를 크게 합의했고 특히나 영업이익 11조 이야기도 있었는데 9조 1천억 원이 나오면서 컨센서스 대비 무려 12%나 조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진짜 겨울 맞았네라는 투자 심리 위축이 보여졌죠. 여기에 더불어서 갑자기 사과문까지 나왔어요. 그동안 실적이 안 나왔을 때 사과문이 나왔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삼성전자 경영진은 여러분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시장의 기대치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라는 사과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제가 봤는데요. 이러한 사과문을 캡처하면서 왜 이런 걸까? 심적이 부진했다고 이런 사과 형식의 글을 쓰는 건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다. 진짜 내부적으로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라는 투자자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어떨까 보시죠. 6만 원을 지켜내냐 못 지켜내느냐. 오늘 장중에 6만 원 조금 밑까지 내려갔었는데요. 현재는 1% 하락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단순히 부진한 실적이 아니라 사과문까지 나왔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들도 지금 위기라고 느끼는 거 아니야? 정말 겨울이네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큰 의미가 있는 사과문일까요? 사과를 해야죠. 네. 왜 그러냐면 네. 마이크론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렇죠. 예상치보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저기 보면 12% 정도 예상치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그 12% 줄은 것도 맞아요. 마지막 예상 전망치 대비해요. 원래는 한 13조 원 중반까지도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거 대비해서는 거의 30% 이상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저는 생각하냐면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당당하게 말했냐면 우리 HBM 3분기 한 8월이나 9월이면은
보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HBM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를 중간중간 소통을 해줬어야 된다 저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언론 뉴스 나오면 아직 준비 중이다. 언론 뉴스 뭐 긍정적인 뉴스든 부정적인 뉴스든 계속 준비 중이라고만 약간 답답한 말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동안 소통을 좀 해오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네. 실적도 너무 안 좋았고 또 결국에는 HBM을 하냐 못하냐의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데 이게 3분기까지도 퀄테스트 통과를 했다는 소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과문을 올린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너무 밀리진 않잖아요. 급락까지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게 좀 선반영되어서. 선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제 그 주말에도 뉴스를 보니까 네. 외국인들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했던 거 다 매도로 다 매물 나왔다라고 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외국인은 더 이상 매도가 나올 물량이 많지 않다는 부분들. 그럼 기관 투자자도 일단 지금 정도 가격대 어쨌든 실적이 거의 9조 원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주가는 버티고 있는 거지만 이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뭐 드라마틱한 뭐 V자 반등은 조금은 당분간은 힘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굳이 저가 매수 기회야라고 판단해서 살 필요는 없는 겁니까? 저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한 10% 내외로 밀리고 그 이상은 안 밀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높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정 실적이 아니라 본래 실적이 이제 10월 말쯤에 발표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좀 생각보다는 잘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비메모리 쪽에 대한 가동률이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전 여기서 이제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안 나왔으니까 뭐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반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주가는 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보다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타깝지만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납품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주가를 깎아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 시장에서 AI 쪽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를 무슨 테마주처럼 매매하시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수했다가 난 좀 보유하겠다라면 저는 보유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저점은 아니지만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지금 유창희 본부장님은 그래도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여기 이재명 본부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유창희 본부장님은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네. 보고 있다라는 상황이면 조금 더 비관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게 아니라 어차피 반도체라는 걸 선택을 한다면 사실은 삼성전자가 가전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 나면 하이닉스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인정을 받았던 거는 세계 1등이라는 그 매력 때문에 삼성전자를 샀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매력이 하이닉스로 바뀌었다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은 하이닉스도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게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집중하는 게 맞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반도체 3분기 실적에서 삼성전자의 뒤를 따라갈까 봐 무서워해서 지금 구간에 매도할까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과한 해석입니까? 일단은 저는 뭐 하이닉스 실적을 좀 보고 왜냐면 여기서 막 추가로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빠진 만큼 빠르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면서 반등의 폭을 확인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근창 현대차증권센터장은요, 삼성전자에게 겨울은 맞지만 반도체는 뜨겁다. 이게 모든 반도체 실적에 연관을 미치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부진한 건 업종 내에서 부진한 거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 방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서두에 그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을 그 실망을 메워주는 건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오전에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예상치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액의 예상 컨센서스는 6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6조 8천억으로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한다면 여전히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인 공시 하나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또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공시로 나왔습니다. 상대는 누구냐? 벤츠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급차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와 함께 공시 공급이 나왔고요. 계약 내용으로는 총 50기가와트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때문에 갑작스럽게 LG에너솔루션의 주가가 급반등한 건 맞습니까? 네, 일단 뭐 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죠. 벤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시장의 예상치를 살짝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았던 상황에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 두 달 전부터는 2차 전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매도 쪽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조금만 나와도 이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벤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이 유럽 쪽에서 나타내고 있는 만들 수 있는 매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유럽 쪽에서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독일 쪽에서 뭐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다. 벤츠 쪽과 또 독일의 뭐 폭스바겐이었나요? 이쪽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실적적인 부분을 잘 뜯어보면은 전력 저장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메리트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2차 전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5점 만점에 4점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수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보니까 1기가와트당 한 네. 2천억에서 3천억으로 계산을 하면은 수조 원대가 아니라 수십조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LG에너솔루션 지금 밸류체인 또 많이 찾잖아요. 예. 어제부터 또 뜨거웠습니다.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에선 TCC 스틸 같은 기업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네. 아까 전에 동원 시스템즈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4680 배터리 쪽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원통형 배터리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소재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뭐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대주전자재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정도는 거의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4680 배터리에서 좀 더 나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실리콘 음극재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분리막 기업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소재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전 앞으로는 장비 쪽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비 쪽까지도 추후에는 좀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로 시작이 됐지만 장비까지도 그 기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는지? 저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네, 실리콘 음극재.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배터리가 고성능 배터리가 계속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또 현대차 쪽으로도 납품 적용되는 모델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탑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톤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요. 그중에서 대주전자 재료 언급 많이 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 안에 둬보시기 바랄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